명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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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명확장 1년. 안녕하세요. 명확장 1열입니다. 명확장 1열은 안산 명확장 관객분들이 독립영화를 감상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커뮤니티고요. 저는 심리학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기획을 하고 있는 김은영입니다. 안산 명확장 1열에서는 관객분들이 조금 더 다양한 관점으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개봉한 한국이 싫어서라는 영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함께 모신 관객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요즘에 영화에 살고 영화에 죽는 권미르입니다. 굉장히 낭만이 있는. 저는 인생에 영화가 없으면 제 인생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와. 네. 와우. 네. 주말에 약속 없으면 항상 영화 보러 가고, 그리고 오후에 약속이 있으면 오전에 조조 영화를 보고 또 모임에 가고 항상 그랬어요. 대학교 때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1화 때 뵀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충무로 단편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탄 여름날의 봄에 은영역으로도 출연했던 배우이면서 가수인 오은영 인사드립니다. 어쩐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꼭 볼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관객으로 참여를 하셨지만 진짜 현역 가수 경기가 진짜 네. 화려하시네요. 화려하죠? 영화 한국이 싫어서는 20대 후반에 개나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말 그대로 한국이 싫어서 뉴질랜드로 떠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예요. 뭐 이민 생각하고 왔냐? 그렇게 보여? 뭐 하다 왔는데 한국에서? 취조하니? 내가 한국에서 못 살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한국에서 나는 경쟁력이 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이야. 추위도 너무 잘 타고 뭘 치열하게 목숨 걸고 하지도 못하고 물려받은 건 개뿔도 없는데 까다롭기는 또 더럽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결심한 거야. 한국을 뜨기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런 마음으로. 개나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나는 배고프고 춥지만 않으면 정말로 좋다? 나한테는 그게 진짜 행복이야. 어떻게 보셨어요? 영화? 선생님 먼저. 저는 행복은 절대로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행복은 주변에 항상 널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는 자가 행복을 찾는 거고, 아니면은 못 찾는 자는 이제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멀리 가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한국이 싫어서 딱 처음에 들었을 때 진짜 한국이 싫다, 왜 싫을까? 저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제 개나가 이렇게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한 좀 이렇게 불만을 느끼고 또 이렇게 그 어떤 꿈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래서 개나가 이런 생각을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한국이 싫다 뭐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 처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풍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면이 좀 이렇게 항상 어디로 가야 되나에 대한 방향성을 항상 제 자신이 짚으면서 왔었던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건데. 네. 대단하다. 어렸을 때부터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철학적인.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와. 그래서 저는 행복을 항상 찾아서 그냥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그 내면에 대한 그런 궁핍함, 갈급함은 없었는데 제 이렇게 동생 중에서 나는 여기서의 내 꿈과 이런 것들을 못 찾겠어서 이제 외국으로 떠났던 친구도 많이 생각이 나면서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영화가 생각해볼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되게 많은 영화였어요. 먼저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한국이 싫어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이 빡빡한 한국 사회를 경험하잖아요. 그런 문제들, 사회 문제들을 이야기해볼 수도 있고 생각해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아까 권미룡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행복은 결국 멀리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행복은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어요. 맞아요. 자기가 만들어가는 어디에도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나의 행복은 어디 있는지 그런 거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오은영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불안한 미래, 막연한 현실 속에서 내 삶의 방향성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거를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정말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건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말고 혹시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저는 많아요. 지금 여기 이게 준비를 하면서 많이 이렇게 썼어요. 원래 좀 제이 성격이었다 보니까 철저한 계획 속에 항상 움직입니다. 저는 대문자 F. 대문자 F요. 저도 F예요. 저도 감정적이면서도 굉장히 계획적. P로 움직이지 않고 J로 엄청 움직여요. 저는 T라서 지금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맨날 이렇게 그냥 영화적인 메시지 얘기 맨날 이런 것만 하려고 해. 저는 그 김뜻돌 이름을 봤을 때부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서 근데 제대로 제가 알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영화를 보고 또 찾아보니까 굉장히 지금 촉망받는 뮤지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나 흥미로웠고 그리고 저는 사실 그분 옆에 나왔던 남자친구분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현송이라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예전에 공연할 때나 홍대에 있을 때 활동할 때 많이 뵀었던 분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어떤 그런 느낌과 이렇게 뮤지션이 직접 연기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죠? 그래가지고. 같은 배우로서 맞아요. 열심히 보게 되셨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에게도 또 다른 역할이 주어지면 더 잘하고 싶다라는 이런 어떤 자극적인 모습으로 저는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분이 뮤지션인 거 몰랐어요. 이현숙. 저도 뮤지션이에요. 많이 봤는데 나 찾아보니까 맞더라고요. 칵스라는 또 이렇게 밴드에서도 활동하고 계시고. 저 이런 얘기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리를 기반으로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 등장 인물들의 어떤 대사, 그다음에 이제 행동, 생각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그런 걸 중심으로 영화를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할 때도 자꾸 영화적인 메시지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사실 재미가 떨어지거든. 그래서 사실 영화 얘기를 할 때 재밌는 거는 영화의 연출 이야기라든지 배우의 연기 이야기 이런 거, 뭐 미술적인 부분들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재밌는데 내가 얘기를 하면 이제 너무 영화적인 메시지, 막 해석적인 부분 이런 거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사실 재미가 없거든. 이런 얘기가 들어오면 좀 예쁘고 풍부해지고. 갑자기 얘기하시니까 그 배우에 대한 고화성님이 너무 예쁘시고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탄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배우들은 확실히 이 인물이 뚜렷하면 더 잘 가는 것 같아요, 눈에. 그래서 자꾸 왜 배우를 욕심내는 것 같은데 좀 가수인데 근데 배우로서 어떤 자질 중에 하나가 이런 이목구비 이런 것도 되게 크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표정에서 나오는 그런 전달력 같은 것들이 배우들 중요하니까. 저도 고화성이 이번 영화를 처음 만났는데 몰랐었거든요. 근데 아우라도 많이 느껴지고 맞아요. 아우라 진짜 굉장히 탄탄한 배우구나 많이 느꼈어요. 그 막 배에서도 막 바람 날리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너무 모습 옆선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막 몸매도 보게 되고 아니 근데 연출을 잘했던 게 한국에서는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았어 사실. 그 막 되게 한국에서는 장면들이 막 추워가지고 막 코트 코 빨개지고 막 그러셨죠. 눈거리고 다니고 막 되게 조금 이제 쭈글쭈글 그랬었는데 이제 뉴질랜드로 가서는 이제 본인이 그래도 따뜻한 곳에서 원하는 따뜻한 곳에서 살다 보니까 피부도 이렇게 태닝한 것처럼 그을려지고 이제 따뜻해지고 눈이 조금 더 환해지고 그런 것들이 연출 좀 잘. 그럼 담배를 진짜 피시는 걸까요? 근데 너무 맛있게 피지 않아요? 다시 영화적 메시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목이 한국이 싫어서잖아요. 두 분은 주인공 개나처럼 나 여기서 너무 힘들다. 다른 데 한번 가서 새 출발해볼까? 라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옛날에 그 책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황서병님의 그 다문화 사회를 이렇게 엮은 책이 있었는데 살구꽃 무슨 피는 마을인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동남아에서 많이 온 그 이민자들의 삶에 대해서 많이 조명을 했거든요. 그때 참 많이 안타깝고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 저도 막
그분이 이제 그런 시선으로 그 책을 썼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도 기회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열심히 찾는 사람이 있고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런 거죠. 아까 행복처럼 우리나라도 기회가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도 한국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물론 이제 얼마 전에 미국을 나갔을 때 조금 이제 우리나라에 보던 시야와는 넓은 상황에서 대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패션이라든가 이런 것 사람들의 어떤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큰 세상에서 살면 또 어떠한 내 생각을 하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지금 뭐 꼭 굳이 한국을 떠나서 막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굳이 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요즘에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던 어떤 사례라고 해야 되나? 남북한이 너무 지금 좀 불안하고 좀 그렇게 있잖아요. 좀 항상 이렇게 좀 대립관계라고 이런 표현을 막 써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서로가 평화롭게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진짜 뭐 그런 것 때문에 조금은 이제 한국에 사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본 적은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네, 근데 그런 거 빼고는 저는 뭐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도 기회가 너무 많고 우리나라 저는 이제 음악을 하니까 방탄소년단이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진짜. 외국 나가서 또 그렇게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그렇고. 또 얼마 전에 또 제가 이제 그 노래 영상 찍었던 거를 틱톡에 이제 SNS에 올렸는데 그게 또 베트남 사람들에게 굉장한 반응을 그 영상 봤어요. 네, 일으키면서 은근히 또 어떤 나라를 좀 알리게 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없던 막 애국심이 막 생기면서 막 태극기 휘날리면서 막 하는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한국이 좋아요. 한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한국이 좋아서. 저는 맞아요. 저도 한국 너무 좋아해요. 저는 한국이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곳 그냥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저도 개나처럼 뉴질랜드를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할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 그걸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리고 거기 가서 새로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그 영화 속에서 그 어학원 소개시켜주는 역할의 김지영 배우님이 하는 대사가 있잖아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그 대사 있잖아요. 진짜 저 뉴질랜드를 지금 가서 자리를 잡는다고 생각했더니 진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박사까지 받았고 뭐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뭐 기획자로 일을 하고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거기 가서는 제가 일단 언어가 안 되니까 다시 다 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뭐 인간관계부터 뭐 그냥 전부 다 내가 살아왔던 환경이 다 아예 리셋이 되는 거니까 나라는 사람을 설명하고 증명하기에는 시간이 더 그만큼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나이가 50이 넘겠네 그런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다 보니까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곳이 나거든요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한국이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냥 당연히 내가 살아가는 곳 이제 언젠가 외국을 뭐 여행으로 가든 뭐 일 때문에 나가든 그냥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외국에 대해서 저는 여행은 이제 그냥 여행만 하는 거로 여행이나 뭐 한 달 살이 이런 거 얼마 후에 어디 또 가신다고 하시던데. 그쵸. 아까 자랑하셨는데 남해 한 달 살기. 와우. 네. 이게 지금 주인공 개나 얘기를 이제 이어서 할 건데요. 그 개나의 선택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평가를 하거나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너무 좋잖아. 한국이랑 괜히 다른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한국 말고 더 좋은 곳이 있겠다, 살기 좋은 곳이 있겠다, 나는 왠지 한국이랑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다들 한 번쯤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20대는 그게 로망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저희 친구들도 진짜 한국을 그야말로 피해서 갔던 친구들이 있는데 가까운 친구 중에 2명이 가서 한 1년 동안 죽어라고 방황하고 그냥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여행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방황만 하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나도 사실 그렇게 간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딱 계획해서 어디를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여기는 싫으니까 여기를 떠나고 싶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어떤 영화의 메시지적으로 나오지만 내 안에서의 그게 방향성이 잡히지 않은 상태로 어딜 가나 거기서도 방향성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맞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행복은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이해를 해야 내가 어디 살 것인지, 그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어떻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 것인지 그 안에서도 행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 행복 초음질량의 법칙. 불행 초음질량의 법칙. 그래서 되게 누구나 오랜만에 그러냐. 들었어. 질량이란 말도 어, 되게 그치, 오랜만에 질량이라고 들어요. 옛날에 책에서 봤던 거라서 네. 되게 가물가물한데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더 잘나 보이고 누가 더 행복해 보이고 막 겉으로 보기엔 그래도 사실은 알고 보기엔 다 고만고만한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면 산도 저만하로 보이는데 우리는 그 산이 태산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에도 그런 뭐 우울증도 많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되게 살기가 좋아졌는데도 그런 어떤 내면에 대한 힘듦 때문에 아픈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모르죠. 지금도 많이 모른다고. 근데 사실 저도 아직 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다 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좀 뭐를 이루지 않았을까. 그래도 이렇게 내가 생각하기에 뭐 이렇게 뿌듯한 뭔가를 이루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 생각은 어렸을 때 갖지도 못하고 좀 40대 이후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무엇을 쫓고 있나 이런 거. 다시 개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영화 속에서 개나가 그 집이 풍족하지는 않아. 집이 환경이 조금 약간은 어려워. 근데 가족들은 화목해. 맞아. 가족들은 화목해. 그리고 되게 조금씩이긴 하지만 형편이 점점 나아지고 있어. 나중에 평수를 좀 옮기는, 옮길 수 있는. 어쨌든 이게 환경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그리고 직장도 금융업계, IT 부서에 이제 좀 있으면 승진도 할 수 있는 정규직으로 나름 탄탄한 직장도 다니고 있고,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결혼도 할 수 있는 그 평생 짝꿍이 될 수 있는 좋은 남자친구도 있고. 남자친구도 좀 집안이 조금 풍족하신 것 같던데요? 여유로웠어. 근데 보면은 사실 난 보면서 딱히 나쁘지 않은데? 그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걔는 사실 한국 나쁘지 않은데? 그 세대의 기준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건데 어른 걔는 자기 만족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걔나가 결국은 자기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보면은 K 장녀잖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자기가 뭔가 원하는 거를 찾아서 이렇게 막 고민하면서 삶을 이렇게 방향을 끌어갔던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대로 돈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뭐 학과를 선택을 하고 그렇게 취업도 왜 그런 장면 있잖아. 뉴질랜드 입국 심사할 때 인터뷰하는데 그 회사는 왜 다녔나요? 왜 다녔어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자기가 그 회사를 선택한 게 아니라 회사가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취업이 되는 곳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한 번도 살면서 본인이 뭘 원하는지 이제 생각하면서 그렇게 선택을 했던 적이 많이 없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 지금 맞아요.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비단 이제 어떤 한국만의 문제인 건지,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딱 할 때 왜 우리 책에도 그런 게 많잖아요. 40대에 해야 할 것들 뭐 이런 것처럼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게 아닌데 어떤 남들은 저렇게 사니까 나도 저 정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열등감이 생기고 그게 요즘, 그런 거잖아요. 요즘 그 얘기 나오고 한국인들이 평균 올려치기 해서 뭐 맞아. 이 나이 때는 맞아. 이렇게 평균 하고 올리기. 뭐 재산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되고 뭐 삶의 수준은 이 정도 돼야 되고 다 그거에서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의 행복이 평화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은 비교인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네. 그래서 걔나가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조금씩 계속 이렇게 고민이나 걱정들이 쌓여서 그런 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들도 지금 나타나는 이 행동이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축적되어서 지금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나도 한번 이렇게 심리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뭐 그렇게 엄청나게 가난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힘든 것들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생각도 많아지고 뭐 이런 생각 속에서 그런 것들이 지금 나왔던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게 원작이 제가 알기로 2015년도에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소설? 약 그쵸? 9년 전에.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도 사실 좀 충격이었던 게 저는 이게 요즘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야, 우리가 옛날부터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구나, 한국에 대해서. 이런 어떤 그 체제나 이런 그런 것들에 게 대해서. 한번 쫙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치? 그 소설이 처음 나왔던 2015년도에 유행했던 신조 1, 2위가 흑수저, 금수저. 그 다음에 이제 그 헬조선. 맞아, 헬조선. 아, 헬조선 진짜 그때, 오랜만에 그때 듣는다, 한참 진짜. 이슈가 됐던 신조어가 이제 그런 거였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한국뿐만이 아니라 그냥 항상 다들 살기 어렵잖아. 맞아. 항상 살기 어렵잖아. 지금 시대의 문제만은 아니고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 어느 날 보니까 부모님께서 이렇게 낳아주셔가지고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녹록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시대를 살던지 간에 다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즐거운 일들도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생활을 한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조금 극단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도망친 곳에는 낙원이 없다. 도망친 곳에 낙원이 아니 없다.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막 천국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지 그냥 어느 날 뚝딱 죽음으로써 천국을 가는 건 아닌데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나의 방향성이 없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딜 가도 지옥이야. 어딜 가도 지옥. 맞아. 맞아. 어딜 그 가도 말 딱 지옥.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개나를 통해서 내 삶의 방향성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내 행복은 뭐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가만히 20대를 돌아보면은 20대 때는 그냥 그때 80년대 초에니까 그러니까 그때 되게 사회가 암울했잖아요. 그때 저 생각해도 맨날 그 슈베르트의 막 죽음과 소녀, 겨울나그네 이런 것만 맨날 들으면서 그야말로 우울 속을 헤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걸 탈피할 수는 없을까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소확행으로 변해가지고 지금은 앞에 커피 한 잔에 감동하고 네. 근데 그게 진짜 찐 저는 감동이 많아야지 그 행복에 가깝다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침에 커피 막 드립하면서 그 향기 그리고 내가 새로 산 그 드립기에 막 감동하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제 각자의 행복이 뭔지 한번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행복은 뭐였는지 그냥 가볍게 얘기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옛날에 제 닉이 아침의 연인이었거든요. 제가 아침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침에 딱 눈 뜨고 일어나서 컴퓨터 앞에 가서 막 그 아침에 그 생각을 막 글로 적는 것도 좋아하고 아침에 책 보고 아침에 커피 마시는 거 아침에 하늘 보는 거 아침을 모두 좋아해요. 그래서 아침에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책을 볼 수 있으면 내 불행은 없을 것 같아요. 내 삶에. 항상 그 생각을 굉장히 가지고 낭만적인 삶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낭만주의자이신 것 같아요. 소녀 같은 한 순간도 놓치지 않아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아까처럼 되게 본질을 쫓았고 생각이 되게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 막 이렇게 어쨌든 많았지만 저는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아까 기독교 약간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제 기독교거든요. 그러면서 힘듦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굉장히 평안해졌어요. 되게 뒤가 든든하죠. 네네, 옛날에는 조금 더 날카로웠다면 지금 인상이 많이 좀 편해진 상태인데 그래서 저도 그거를 이제 영화를 보면서 나도 행복이라는 단어에 어떻게 퀘스천을 내가 답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지금 하나님을 알아서 너무 감사하고 계속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원천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너무 하면 너무 종교적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게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이제 저는 음악을 하는 게 너무나도 좋고 그래서 제가 음악을 통해 받은 치유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와 같이 힘들었던 사람, 이렇게 말은 표현은 못해도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음악으로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치유 뮤지션이 되고 싶다라는 게 저의 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나눠주면서 사는 게 저의 행복인 것 같습니다.
혼자 누리는 행복은 없는 것 같아요. 같이 진짜. 더불어 가는 거. 나누는 행복이 있어도 혼자 누리는 행복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 좋아요. 재밌다고. 저도 박수. 제 얘기를 하면은 저는 사실 어렸을 때는 이렇게 성공하는 거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고 뭐 이렇게 또 돈 욕심은 없었는데 그냥 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었나 봐. 그래서 그게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사실 살다 보면은 내가 직업적으로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도 개나처럼 결국은 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겪어야 이게 뭐 일에도 성공하고 내 생활도 이렇게 좀 내가 정말 만족하며 살 수 있고 이런 걸 좀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나의 행복은 내가 나를 발견할 수 있을 때 행복한 얘기하니까 기분이 더 업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영화 한국이 싫어서 행복이 싫어서 한국이 싫어서를 가지고 이제 개나를 쫓으면서 우리가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진짜로 뭐 한국 사회를 비판하는 눈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디가 낙원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결국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내 안에 있는 거니까 다들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떤 방향으로 살면 내가 조금 더 만족하며 살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뭐 한국이 싫어서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저희는 다음에 다른 영화 이야기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